와, 드디어 수능이 끝났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죠? 저도 수능 볼 때 시험 끝나자마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가채점은 해야 하는데 하면서 덜덜 떨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이번 2025 수능 킬러 문항 배제한다고 해서 물수능일까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땠나요? 불수능까진 아니어도 작년보다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국어, 수학, 영어 주요 과목에서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고 해요. 이제 시험은 끝났지만 남은 정시 전략과 수시 대학별 고사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수능 가채점 결과를 어떻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입시 전문가가 말하는 핵심 2025 수능 분석 내용과 함께 남은 대입 레이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필승 전략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수능 직후에 수험생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가채점입니다. 이 수능 가채점 결과로 내 성적을 예측하고 수시 전형에서 꼭 필요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했는지 빠르게 확인해야 하거든요. 여기서 입시 전문가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꿀팁이 하나 있어요. 가채점 등급컷이 경계라면 무조건 내가 맞췄다고 유리하게 해석하고 대학별 고사에 응시하세요. 왜냐하면 표본 예측은 실제 수능과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2등급과 3등급의 경계에 있다면 일단 2등급으로 가정하고 수시 최저를 충족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논술이나 면접 같은 대학별 고사를 준비할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혹시라도 최종 합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경험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응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그때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격했을 텐데라고 후회한다고 해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채점 결과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다고 해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지금은 섣불리 내가 잘 봤다, 못 봤다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수험생들이 어떻게 봤는지 상대적인 결과가 더 중요하거든요. 수능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웠다면 등급컷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럼 과목별로 난이도가 어땠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전반적으로 전년도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려웠던 것은 확실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했어요. 불수능이라고 말하기는 과하지만 변별력을 갖추는 데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시험이었다. 특히 상위권을 가르는 킬러 문항급 문제들이 있었어요. 먼저 국어 난이도를 볼게요. 국어는 독서 영역이 관건이었습니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은 언어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 경향과 달리 독서 영역이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해요. 특히 독서 지문 중에서 과학 기술 지문이나 경제 지문이 복잡하게 나왔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문학은 평이한 편이었지만 독서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전체적으로 시간 관리가 어려웠을 거예요. 수능 국어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수학입니다. 수학은 공통 과목의 21번, 22번 문항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들을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특히 21번 문제는 확률과 통계 개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22번은 계산량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나눠서 빠르게 넘어가는 전략이 중요했는데 이게 쉽지 않았죠. 최상위권 변별력은 확실히 있었다고 봅니다.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자들도 선택 과목에서 어려운 문제가 1부터 2개씩 있어서 만점 받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어입니다. 영어는 6월, 9월 모의고사 때처럼 난이도 예측이 어려웠는데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작년 수능보다 1등급 비율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제시문 자체는 추상적이지 않았지만 선택지 부분이 어려워서 매력적인 오답이 많았어요. 특히 빈칸 추론 문제나 순서 배열, 문장 삽입 같은 유형에서 선택지가 애매하게 나와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어휘 문제도 평소에 안 보던 단어들이 나와서 당황한 학생들이 많았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2025 수능은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준킬러급 문제들이 여러 과목에 배치되어 있어서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수능이 끝나면 많은 분들이 표준 점수 합산이나 백분위 평균만으로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시 전략에서는 대학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A 대학 인문 계열은 국어 35%, 수학 25%, 탐구 20%로 반영하는데 B 대학 자연 계열은 국어 20%, 수학 40%, 탐구 30%로 반영할 수 있어요. 같은 대학 내에서도 계열이나 학과에 따라서 특정 영역의 가중치를 훨씬 많이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높은 대학 A가 되더라도 나의 점수 조합에 따라 낮은 대학 B는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국어를 잘 본 학생이 있어요. 국어 표준 점수가 130점인데 수학은 120점이에요. 이 학생이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A 대학에 지원하면 유리하지만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B 대학에 지원하면 불리하겠죠.
그러니 반드시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올해 정시 요강을 꼼꼼히 비교 분석해서 내 성적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모의 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때는 몇 가지 변수를 염두에 두세요. 특히 올해는 응시생 증가, 의대 증원 이슈 결국 동결됐죠. 그리고 사탐론 확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가 늘어나면서 변별력 확보 노력이 증가했고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최상위권 눈치 싸움이 더 심화될 거예요. 그리고 사탐런이라고 자연계 학생들이 과탐 대신 사탐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정시에서 성적 분포 변동성이 커졌어요. 특히 사탐론 같은 탐구 영역의 분포 변화는 정시 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계열 지원 시 사탐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감점하는 대학들도 많으니 단순 표준 점수만 보지 말고 대학 환산 점수를 따지는 것이 필수예요. 과거 입시 결과를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희망 대학의 경쟁률이나 학생들의 지원 패턴을 두루 고민해 보고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2025 수능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합격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수능 가채점 결과는 무조건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수시 최저 충족 여부를 판단하세요. 경계에 있다면 최저를 맞췄다고 가정하고 대학별 고사 준비에 올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시 지원 시 단순 점수 합산이 아닌 대학별 영역별 반영 비율 및 환산 점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같은 점수라도 어디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합격 여부가 갈립니다. 세 번째, 성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시 대학별 고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세요. 논술이나 면접은 단기간에 준비하기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해야 해요. 특히 논술은 대학마다 출제 유형이 다르니까 지원할 대학의 기출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세요.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답변을 미리 준비해두면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너무 빠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실제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는 게 최선이에요. 나는 이번에 망했어라고 단정 짓지 말고 다른 친구들도 어려웠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남은 일정에 집중하세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학교 진학 상담 선생님이나 입시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2025 수능 분석과 정시 전략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할게요. 가채점은 유리하게 해석하고 대학별 반영 비율을 꼼꼼히 확인하며 수시 대학별 고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세요. 남은 기간 동안 수시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잘 준비하셔서 가장 유리한 정시 전략으로 대입 성공의 마침표를 찍으시길 응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의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대학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